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3일 목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젯밤도 미국은 상승 마감을 해서 3거래일째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만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어젯밤에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있었죠. 호재 하나는 구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을 갭상승시키면서 출발시켰던 어떤 그죠? 구글 실적이 호재였고요. 그리고 악재도 있었는데 악재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더라? 경제지표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죠.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요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20만 7천이었는데 마이너스 30만 1천이 나왔다라는 거. 뭐 토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이건 어닝 쇼크인 겁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 요게 악재였어요. 그리고 어제 유로존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완전 뛰어넘어 가지고 4.4였는데 예상치 4.4였는데 5.1 나왔죠. 네. 유로존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긴 했죠. 이런 점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악재로 작용하면 뭐예요, 그죠? 일단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그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꼴이 된 거죠. 왜 상승한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리가 갖다 붙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 시장의 회복이 박살이 났으니까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됐다. 긴축을 예상대로 못하지 않겠어?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어젯밤에 그냥 이제 투기적인 거를 그냥 겉으로 커버치는 그런 내용일 뿐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이 정도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연준이 고용지표 하나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인플레 이제 그럼 이제 이거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긴축 못한다? 이걸로 긴축 속도를 조정한다? 그렇겠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을 정도의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젯밤 요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중요한 지표인데 더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날 발표되니까요. 금요일날 지표를 잘 보자고요. 금요일날 발표되는 논팜 페이롤스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니까 요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DP 지표하고 이게 논팜 페이롤스하고 완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논팜 페이롤스가 꼭 마이너스 나온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고용지표인지 도대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거를 컨센서스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예상치라고 내놓는 거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도대체 이 지표들이 하여튼 일정한 방향성 갖고 그런 것도 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한 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얘도 안 좋게 나온다? 모르는 겁니다. 뚜껑 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 요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어젯밤 상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고용지표 안 좋을 것도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다, 뭐 대충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어젯밤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미 뭐 한참 많이 빠졌으니까 1월달에 워낙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아무튼 상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지표가 오늘 밤에도 또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밤에도 보시면은 ECB 통화정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ISM, 뭐 비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오늘 밤에는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ECB 통화정책회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참 요거 하고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중요한 고용지표는 금요일날 나온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S&P는 모르겠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어요. 이 선물 지수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현물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 S&P는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 S&P는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S&P는 잘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나스닥은 뭔가 이제 신호가 좀 나온 거예요. 나스닥은 뭐 솔직히 강한 신호는 아닙니다. 약한 신호죠. 약한 신호.
너무 갭상승이 컸어 가지고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있을 때 음봉으로 밀렸죠. 아,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어딘가. 근데 그 자리가 어디다? 여기 아래 꼬리 달린 부분, 그리고 여기 어디 싸웠던 그 자리, 그죠?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된 거예요. 이 저항을 속 시원하게 못 넘어갔죠. 여기 저항 된 거예요. 일단 저항 하루 확인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아, 엄청난 의미가 있다. 오늘은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집중을 해야 될 때이긴 하죠. 그죠? 만약에 오늘 밤에도 여기 어딘가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 여기를 오늘 밤에도 못 넘어간다면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들, 난 무조건 죽어도 숏이야, 난이 무조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뭐예요, 어제 나온 이 음봉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분봉상 튀어 오르면은 볼린저 밴드 분봉상 찍고 나가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숏을 잡아 보시는 게 가능하겠죠.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주식시장이 볼린저 밴드 째고 나간다, 그럼 얼른 그런 자리에 숏 사가지고 개겨 볼 수 있겠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엔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밤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움직이는 건 금요일날 가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도 못 올랐네 확인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목요일날 데이터를 오늘 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금요일날 밤에 움직이시라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이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여기 저항이 있네, 저항이 있네, 요거를 어젯밤에 이제 확인한 거예요. 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올랐고, 뭐 테슬라 지 혼자 뭐 하락을 했네요. 요런 점들 뭐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요런 지표들이 나왔고,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다시피 그죠, 어젯밤 그죠, S&P가 오르긴 올랐는데 심상치는 않은 거예요.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UVXY도 지금 당장 어쨌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UVXY도 일단 지지력이 하나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잘 봐야 될 거예요. UVXY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늘 밤에 어쨌든 집중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먹고 싶다. 이게 빅스가 무조건 뭐 저의 생각대로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장대 항봉 빡빡 뽑으면서 바로 그냥 V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밤에 조금 좀 집중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오늘 밤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보니까 붕괴됐다. 그러면 UVXY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SVXY, 아직까지는 SVXY의 시간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UVXY가 아직 살아날 때는 뭐 물론 살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SVXY의 시대예요. 근데 UVXY가 오늘 밤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좀 주목하시라는 점, 오늘 밤 내일 밤 좀 계속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변동성 지수 쪽은요. 지수 베팅은 뭐 오늘 밤에는 좀 제 생각에 확인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변동성은 오늘 밤부터 좀 많이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저는 이미 저 위에서 뭔가 다 했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일단 좀 빠졌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고점 높여놓고 나서 신나게 조정하고 있다, 신나게 조정 중이다 라는 모습으로 일단 보이고요. 요즘 금리 같은 경우도 그죠, 최근에 확실히 이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1.75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항이었는데 이걸 너무 좀 손쉽게 넘었다는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떤 뭐 지지력 테스트, 1.75 위에 있으니까 지지력 테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다, 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뭐 별일 없었죠. 그죠? 그냥 요렇게 계속, 어쨌든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급격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완전히 죽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장대 항봉 나오고 쉬어야 될 자리에 잘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특별히 뭐 금리 쪽엔 이상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이 정도 봤고, 뭐 나머지 하여튼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알아셔야 될 어떤 기사가 있긴 있는데, 요거 안 그래도 어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무역수지 적자 났다고. 그래서 설마요 그런 일이. 네, 네, 저는 그냥 뭐 설마라고 했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한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무역수지 적자.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물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죠, 뭐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뭐 전염병 위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런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이런 걸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중개무역하는 나라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다가 그 어쨌든 전부 다 외국에서 재료 사와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그래서 외화를 그 중간에 벌어들이는 게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무조건 이 나라는 워낙 또 규모가 작고 인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무역 수지 같은 건 흑자를 빵빵 찍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무조건 그렇게 돼야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근데 지금 이제 저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일단 무역 수지가 일단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굉장히 일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더 살펴보긴 다른 것도 더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뭐 무역 수지 말고도 더 다양한 뭐 그런 국제 그 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튼 저것만 해도 일단은 증시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코스피가 못 오르는 데는 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좀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런 거의 영향 때문에 뭐 환율 같은 게 그저 약세인 게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했죠.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게 어쨌든 그래요. 정말 이 전 세계 경기에 정말 그 세계 경기를 민감하게 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내수가 없이 수출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잘 나갈 때는 초대박을 치지만 차트를 뚫고 나가지만, 못 나갈 땐 또 차트를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경기가, 한국은요. 그래서 저게 안 좋은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이상한 어디 뭐 조그만한 그 지방 연은 총재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50bp 기준금리 50bp 인상은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들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런 점들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미국 선물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보고 넘어갈 건데,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상승이 오히려 이런 뭐 저항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낼 수 오히려 큰 갭상승이 저항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물론 이게 개파락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아무튼 일단 개파락이라고 일단 표시가 되고 있죠. 개파락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일단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잘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장 마감하고 나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건데, 이 중요한 건 14,700을 깨야 되는 겁니다. 14,700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한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흐름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마감하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마감하고 나서 폭락한 게 이제 지금 저게 지금 일봉 차트상에는 이렇게 개파락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개파락은 저는 일단 별로 바라진 않는데, 오늘 밤 일단 14,700 부근의 싸움을 좀 잘 지켜보긴 하자고요.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뭐 일단 그죠?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 미국 주식시장 며칠치 상승했던 거를 한 번에 다 갭상승으로 반영해 버리니까 일단 뭐 재미없죠, 장중에는요.
그냥 뭐 지켜보자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아 오늘 당장 숏을 사야지,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확인하시고. 완전히 멈췄는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이렇게 마감한다고 하면 365, 364 부근에 저항이 있구나, 하루 확인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완전 정지된 거하고 일시정지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일시정지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결과는 그냥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내일도 연속적으로 여기 어딘가를 못 넘어가거나 이제 그러면 그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분을 한 번에 갭상승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주식시장 상승에는 그다지 별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들 말씀드렸고, 살쪘던 풋옵션들은 신나게 죽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좀 죽이긴 죽여야 돼요. 너무 살이 많이 쪘었어요. 이런 점들 살펴봤고, 원달러 환율은 그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1200원은 든든한 지지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1200원 든든한 지지선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